연방수사국 FBI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에게 지불한 거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당국은 거세지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해 기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 중 발생한 총격으로 6살 소년을 숨지게 한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20대 연인으로 총격 당시 여성이 운전을 하고 남성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3년 알츠하이머 신약이 승인된 지 18년 만입니다. 미국의 25개 주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는 주당 $300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대신 취업 장려금과 상여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6월 8일 통키 뉴스는 테슬라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핵심 참모 가운데 한 명인 제롬 길렌 트럭 부문 사장이 지난 3일 회사를 떠났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이 7일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우리는 그의 많은 공헌에 감사하고 성공을 바란다면서 공시를 통해 그의 삶을 밝혔고요. 다만 사임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임러에도 몸담은 적이 있으며 지난 2010년 모델 S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테슬라에 합류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동차 부문 사장을, 지난 3월부터는 트럭 부문 사장을 지냈으며 특히 머스크 CEO에게 직보해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자동차 부문 사장 시절에는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열고 배터리 공급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그가 머스크의 핵심 참모이며 2018년 모델 3 증산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뉴 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피에르 페라구는 그의 사임에 대해 테슬라의 크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테슬라의 최고 법무 담당 책임자 대행을 맡던 엘 프레스콧이 회사를 떠난 바 있습니다. 어차피 CEO도 회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마당에 직원 한 명이 그만두는 것이 뭔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테슬라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특별히 테슬라의 핵심 브레인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이 다른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CCIB, 루시드 만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테슬라의 미국 현지에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좋은 인재들을 자꾸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내쳐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트럭 부문, 특별히 이 테슬라의 가장 핵심 가치인 사이버 트럭 부문에 대표된 지 3개월 만에 퇴사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진 지금 장이 막 끝났거든요. 5분 전에 끝났는데 오늘 603불 59센트 겨우겨우 600불을 지지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의 화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엔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7일 애플의 대형 행사가 열리는 날 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겨냥해 자신들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서 2년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야, 참 이 남의 잔칫날 죄를 부렸네요. 미국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우리 플랫폼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고자 2023년까지 유료 온라인 행사, 팬 구독, 곧 출시될 뉴스 상품 등에 대한 무료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저커버그는 우리가 수수료를 도입하게 되면 이는 애플이나 다른 회사가 취하고 있는 30%보다는 적을 것이라면서 회사의 수수료와 회비가 달라짐에 따라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게 새로운 지급 인터페이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커버그의 이날 언급은 이날 개발자들을 위한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대회 2021을 개최하는 애플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CNBC는 설명을 했고요.
애플은 아시다시피 개발자들로부터 자,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내 앱스토어 수수료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갑질이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이로 인해 애플은 올해부터 중소개발자들에게 한해 수수료를 종점 30%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5%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양사는 또한 애플이 표적 광고를 어렵게 하는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반목해 오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크리에이터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점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도 훨씬 소득세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어난 재산의 쥐꼬리만큼만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내거나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아는 것 또한 아는 사람도 많다. 지금 자료 발표가 나왔네요. 자, 미국의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 그러니까 미공개 IRS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총 4,010억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기간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13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즉 최고 부자들에게 적용된 실제 세율은 겨우 3.4%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최고 부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뭐 이들 스스로는 절세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탈세, 주범이죠. 그리고 머리 좋은 이 CPA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IRS의 안일한 모습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자들이여 낼 거 내고 삽시다. 지난 1월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 의회 경찰과 군, 행정부가 사태를 예견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상원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자, AP는 8일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와 의사운영위원회가 128조 분량의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보고서는 의사당을 보호하고 경비할 책임 있는 기관과 현장에 있는 모두가 의회를 겨냥한 폭력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알았지만 대규모 공격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지네요. 자, 세계은행이 오늘 올해 세계 경제가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전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보도해드리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5.6%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우리의 주식 계좌가 올 한 해 5.6%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일 개인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수치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A반 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함과 기다림의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리스크 관리 없이 들어갔거나 최근에 지금 뭐 급등하는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민주식에 섣불리 단타치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그동안 번 돈 홀라당 까먹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잘 모르겠고요. 팔란티어나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우량 주식들이 잘 가지 않고 뭐 1%, 0.5% 간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장세는 내일 이제 발표회를 앞두고 내일 모레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조정 아닌 지금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데 이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 전 세계 주요 언론 웹사이트와 일부 정부 웹사이트가 다운됐다가 복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패스틀리라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이유로 보이는데요. 자,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패스틀리 아시죠? 패스틀리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주요 언론과 정부 웹사이트가 다운됐던 그래서 난리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다운 디렉터라고 하는 웹사이트
사이트 접속 장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이트는 LA 시간 새벽 3시쯤에 미국과 유럽 수십 개 사이트에 다운을 처음 보고를 했고요. 자, 이 소식을 접한 후 새벽 4시에 들어가 보니까 CNN은 그때 당시 다시 복구가 된 상황이었지만 첫 페이지 화면이 뜨는데 보통보다 확실히 많은 로딩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안 되는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요. 자, 오늘 이 접속 장애가 난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패스틀리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도 각 언론사 사이트에 CDN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근데 오늘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는 패슬리 10.8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접속 장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이제 점점 웹사이트를 보는 트래픽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야후도 계속해서 다운되는 야후가 아니죠. 유튜브도 계속해서 다운되는 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라임병을 일으키는 진드기가 최근에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가주 말리부, 맨하튼 비치, 뉴폴트 비치 등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라임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그냥 보통 물려서 가려운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저스틴 비버가 물려서 유명해진 병이기도 하잖아요. 물리게 되면 두통, 오한, 열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요 심전도 이상까지. 근데 마지막에는 안면마비나 뇌막염, 기억 상실, 심한 감정 변화, 집중력 저하 등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름철을 차지해서 바닷가 많이 찾게 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휴 징그럽게 생겼네요. 저희 뒷마당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로컬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경제 완전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당 7일 평균 11명이 발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특별히 LA 카운티가 완전 면역 목표에 도달하려면 저조한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보건국이 이동국 접종시설을 대폭 늘리는 등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 젊은 친구들 정말 말 안 듣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기저기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네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장분석 영상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비자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이 1년 만에 무려 $12만 상승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진로를 제외하고 오픈, 그 다음에 레드핀, 부동산 관련 종목들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도햄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승인돼 수백만 치매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치료 증거가 불충분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치매는 이게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뇌를 계속해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주식 투자도 적절한 긴장으로 인해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 부흥을 위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고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오늘 발표합니다. 자,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비리 의혹이 드러난 우상호, 윤미향, 문진석 의원 등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자사 컴퓨터망을 공격한 해킹 세력 다크사이드에게 지불한 몸값 44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료 상당 부분을 FBI가 회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저희가 별도 영상을 한번 달아드릴 텐데 FBI가 저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갖고 온 것만은 확실하죠. 저 뉴스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또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다시 뺏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얼마 못 갖고 한 거의 반토막 나고 가지고 왔다는 소식이네요. 어제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의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가 160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사망자 수는 63명, 부상자 수는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잔슨앤잔슨의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 재고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백신은 이 유통이라든지 보관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근데 참 좀 답답합니다. 전량 폐기할 바에는 조금만 좀,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저런 거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으면, 마치도 저 귀한 거를 차라리 지구촌의 다른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한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책상에서 펜대 굴리면서 일을 하니까 저런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냥 버리는 저 백신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좀 내려놔야겠죠. 프랑스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마크롱 총리 아시죠? 대통령이죠, 그렇죠? 프랑스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 순회 도중에 한 남성으로부터 기습적으로 뺨을 얻어맞았어요. 악수하는 척하면서 마크롱이 뺨때게 때려가지고 때린 저놈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제압을 했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일. 거의 한 나라의 대통령, 프랑스의 대통령이 뺨을 맞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참 프리웨이에 운전하고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길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뉴스 봤더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LA 요즘 그 메트로에서는요 그 흑인 이 쪼무레기 놈들 아주 그냥 제가 웬만하면 인종차별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시아인 승객을 갖다가 뒤에서 때리고 도망가는, 그리고 그게 재밌다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널리 퍼뜨리자라고 하는, 많은 흑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인종이 저런 사회의 악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케이, 그거 맞는 말입니다. 교육을 전공한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단 교육을 지금부터 시키도록 하죠. 저런 못된 짓 하는 것들은 종신형이 처해버려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교육이죠.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아니, 최소 인간의 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렇게 하는 저 아이를 데리고 뭔 교육을 시킵니까? 그냥 깜빵에 쳐놓고 종신형 때려버리면 확실한 흑인 커뮤니티의 교육이 될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노를 가족 여러분, 우리가 피부색이 옐로우다라고는 아시안이란 이름만으로 차별받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힘을 뭉쳐서 또 대결할 때는 대결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업되는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미즈노래 영상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니맘닷컴에 새로 입고된 폴라초이스 바하 2%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폴라초이스라는 화장품 회사는요 한국에도 폴라초이스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 이 상품이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정말 과장 조금 더해서 한국의 화장품 업계 다 도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로비 해가지고 현재 한국에서는요 바하 2%가 아니라 바하 8% 제품만 판매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귀신 씨알아 까먹는 소리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서 정말 좋냐면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가지고 사야 했던 그 여드름 치료제를 사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치료했던 부모님들이 이 폴라조이스 바하 제품을 가지고 자녀의 여드름 더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견해가 많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에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은요, 놀스트름하고 폴라초이스사가 계약을 맺어서 그동안 워낙 좋은 제품이었는데 사실은 좀 비쌌어요. 하지만 전보 시리즈로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한 번도 폴라초이스 제품을 사용 안 한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사용하시게 되면 최소한 각질 제거와 여드름 치료에 이보다 더 좋은 제품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꼭 주문 즉시 바로 배송되는 것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